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정 문명국, 선진국이 맞는다면 국민들 의식 수준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언론 보도로 부정적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는 최서원 원장에 대하여 그 억울함에 대하여 알아주기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최서원 원장에 대한 진실을 알아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인간이라 했습니다. 최서원 원장의 책과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호소할 데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오로지 국민에게 유튜브를 통해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검사들의 법폭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온 국민이 알아주셔야만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신의 자유와 인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최서원 원장의 옥중서신 전문을 공개하오니 시청과 전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병 신백훈 올림. 신백훈님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언제나 보내드리는 제 글을 항상 국민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방송에도 전달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팔이 아프더라도 진실투쟁은 옥중에서라도 할 것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의 세태에 대해 제 마음에 대해 쓴 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8일 최서원 드림.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면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 딸은 20대의 청춘을 다 빼앗기고 삶을 몽땅 난도질 강한 것이 벌써 6년째. 나는 60대의 모든 삶을 감옥에서 보내고 아이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허 벌판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찾지도 않은 외로움 속에서 버티다. 점점 무너져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 촛불을 무작정 들고 거짓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이와 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라 했던 미친 인간들의 말과 각종 의혹과 거짓들을 믿었던 국민들도 원망스럽다. 어찌 문화적으로 앞서고 문명국가에서 이런 거짓을 믿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으며 한 아이의 인생을 도륙시키고 한 가족 전체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거짓 의혹 속에서 우리 손자들은 거의 방치된 삶을 살고 그 어린 것에게까지 어미와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 나라의 검찰과 악랄한 정보기관 것들. 그렇게 충성하고 왜 좌천되고 밀려났는지 박영수 특검과 그 산하 검찰이 벌린 이 희대의 기획적 사기 특검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가담한 이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 박영수 특검의 화천대유 고문요건과 그의 친척이 받은 100억 원과 딸이 화천대유 아파트를 왜 관여했는지 진실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악랄하게 우리 딸 유라에게 했던 만큼 그의 딸도 박영수도 지금의 죄값을 받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왜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이런 폐륜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인가. 역대 없었던 여야 대선 주자들이 쌍특검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이 나라에 비극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거리로 투쟁으로 맞서지 않는지, 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한 가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 박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선실세로 몰아 모든 걸 다 빼앗고 20대의 딸아이에게 매일같이 수갑을 채워 감옥에다 내던져 놓고 밤낮으로 수사를 했던 악랄한 검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장동 수사를 그런 식으로 쪼개기 수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기 바란다. 특검 사무실에 갔던 날 나는 지금의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특검 부단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내가 조사받았던 곳에 바로 위층에 있었다. 본인이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했었으며 그 당시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수백조 은닉재산도 없었고 세월호 때 구판이니 이 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니 이런 조작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의미는 탄핵이 조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한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서 누가 이런 거대한 조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옥살이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이 악랄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의 진실이 밝혀져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가담했던 사람도 조사를 했던 당사자도 태블릿 PC가 최서원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다는 검찰도 한마디 사과를 안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거짓의 이성을 잃고 한 가족을 도륙시키고 마구 짓밟아서 가슴이 찢어지고 삶의 바닥에서 허덕이게 하다니 진실이 하나씩 밝혀져도 침묵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만약 자기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그래도 박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과 태블릿 PC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의인이 있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조건 퍼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갖고 내 진실을 밝히면서 기다려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실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사실 정치라는 건 공약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철학과 국민을 진실로 대하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있느냐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안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쌍특검을 해야 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을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신세졌던 자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보이지도 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부디 그런 리더십이 보여지길 바라고 싶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더더욱 대장동 사건의 검찰의 기소를 보면 수사를 했다는 의지가 보여지거나 실제적인 실체를 밝혔다고 볼 수가 없다. 수많은 의혹들 중에 고작 4인방을 그것도 정액에 사는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구속을 면해주는 검찰의 그 특유의 폴리바게닝은 정말 우습기까지 하다. 변호사비 대납건 및 50억 클럽에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 원 건네간 이유, 권순일 대법관의 고액 수임 요건, 성남시의회 의원들 관련 의혹 및 윗선 수사 없이 50일 넘게 녹취록에 의거한 초동 수사 정도를 하려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단 말인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 나라 검찰의 작태에 대해 분노가 터진다.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은 왜 건드리지도 못하는가. 국정농단 최서원 누명 때는 대통령도 수사를 해대던 검찰은 도대체 무엇하고 고작 4명 기소로 이 중대한 대선판에 막을 내리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작태라면 이 나라는 검찰이 필요 없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안 했어야 한다. 지금 대장동 사건 처리 검찰의 방법대로라면 박 대통령을 수사를 하지 않고 나만 기소했어야 하는 것을, 먹지도 않은 돈을, 재단이 멀쩡히 갖고 있는 돈을 뇌물로 몰아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로 모른 것이 박영수 특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장동 수사팀은 그 사람에 대해 깃털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터질까봐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쪼개기 회식으로 감염되어 수사를 지연시키질 않나. 도대체 이런 중대한 시국 수사를 하면서 회식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의아스럽다. 국민들의 분노가 원성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가 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부분적 기소는 재단으로 넘겨 시간을 끌고 가려는 것이고 50억 클럽 수사는 발자국도 못된 것은 박영수 특검의 관련과 권순일 대법관이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윗선 수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묵시적 거래와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은 하나의 몸통인 경제공동체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각 몸통으로 수사를 나눠서 각자의 배임 뇌물 수사를 들이대고 있으니 윗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고 밝힐 수도 없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딸이 왜 화천대유에 입사했으며 왜 아파트를 매입했는지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권순일 대법관의 행적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특검만이 답이다. 지금 검찰이 그걸 밝힐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에 거는 3가지 갈래에 밀고 당기고 끌어주는 오징어 게임 같은 줄달리기인 것인데 밀어주고 있었던 시의회와 성남시 관계자들, 그 끈을 당기고 있었던 사인방의 주자들, 그 끈을 버티게 해주었던, 끌어주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 및 권순일 대법관, 50억 클럽 및 변호사비 대납 등이 줄다리기 게임에 서 있는데 그 게임의 룰을 알면서도 검찰은 당긴 사람들만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것은 밀어주는 팀과 끌어주는 힘이 없었다면 애초에 생성이 되지 않는 룰의 게임이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건 쏙 빼고 그 배우와 윗선을 제끼고 당신 사람들만 수사 발표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검찰의 패착이자 봐주기 수사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 게임에서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사람들의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마도 시간 끌기, 면피용,
여론전일 뿐일 것이다. 이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왜 진실은 거짓 속에 묻히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나라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여론몰이에 감정에만 흔들려서 탄핵으로 죄 없는 대통령과 나를 엮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사를 이끌어갔던 박영수 특검이나 그 주변의 검사들은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또 권력을 쥐어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왜 정의니 공정이니 이것을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고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진정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찾아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옥에서 살은 지 6년째 접어드니 어깨극상근은 파열되어 4번째 수술을 해야 하고 허리 디스크에 넘어져서 허리 골절이 되어 영혼만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끊임없는 교도소 의료과장의 갑질행위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원 중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해도 된다는 법무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가 무슨 마루타 교도소인가 싶다. 의료과장의 갑질행위를 보호하려고 할 뿐이지 진정 수용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 수사에서 기각, 이의제기, 검찰 재조사, 경찰의 또 재수사. 이런 나라가 이 나라이다. 모두들 자기 편에 서 있는 정부가 무슨 인권을 논하는 거 가슴이 메어진다. 800명이 수용된 이 교도소에 한 명의 의료과장을 구하려는 나라의 법무부의 인권국, 인권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 무엇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좀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의 비밀스런 인권 탄압에 대해 누가 관심이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암흑 속에서도 나는 진실을 위해 아픈 팔을 부여잡고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무작정 퍼주는 걸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단체들과 개인이 거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희망이고 미래이다. 그 희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 희망들이 모여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11월 28일 최서원